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더하는 중개 레몬트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나이에 비해서 과다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과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 이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국세청은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금이 어디서 나는지 소명하는 절차가 바로 자금 출처 조사예요.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자 선정 기준, 이 조사를 받고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대책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금 출처 조사는 이 자금 네가 번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혹시 받아온 거 아니야? 네가 벌었다는 증거를 우리한테 증명해봐. 국세청이 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죄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사는 행정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비용도 많이 소모되고 많은 에너지와 노력도 소모되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정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국세청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만약 30대에 5억 이상이 되는 집을 산 사람들은 100% 자금 출처 조사를 할 거야 라는 기준을 정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사람들은 4억 9천의 집을 다 사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특정한 기준을 말하는 순간에 그 기준이 미달되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준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를 많이 진행하는 편이라고 해요. 현재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100%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본인이 가진 돈이 얼마이고 빌린 돈이 얼마이며 은행 대출은 얼마인지를 적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집을 산 사람의 자금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국토교통부의 자금 조달 계획서, 국세청의 신고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액,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 등을 통합 분석해서 세금 탈루 혐의자를 도출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판단 자료를 통해서 국세청에서는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게 된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자금 출처 대상자 선정 후에 소명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해요. 만약 제가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본다면 전세 7억을 끼고 제 돈은 3억이 들어갔어요. 제 나이에 여태까지 벌어들인 소득과 신용카드 금액을 합쳐서 1억.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보는 게 자금 출처 조사겠죠. 2억을 만약에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로 부모님을 의심하고 증여, 추정, 증여세를 가세야 하겠죠. 하지만 증여, 추적, 배제 규정이라는 부동산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값의 20%와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은 제외한다는 규정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확실히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증여일 것 같으면 2억 원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사람들은 흔히 부동산을 구매 후에 있을지 모르는 자금 출처 조사에 마음을 졸이곤 하는데요. 부동산 구매 전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대출 금액,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부동산을 구매하셔야 해요. 자금 출처 대상자에 선정이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미리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잘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행복을 더하는 중개 레몬트리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